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동남아의 고구려 후손이 라오족. 네, 이 동남아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고산지대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의 삶 속에서 이 한국의 그 문화를 접할 때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 소수민족 그 고산지대 쪽에 많이 갔어요. 제가 많이 가면은 보면은 이 소수민족들이 뭐 54개 민족이다 해가지고 소수민족 그 운동회 같은 체육대회 같은 데도 가보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뭐 공기놀이를 한다든지 뭐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뭐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놀이들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손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데임찌로 후라시 뭐 이러면서, 예, 손 등과 손 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편을 이렇게 짠다든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 굉장히 좀 뭔가 유사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끌림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 또한 그래서 이 소수민족 마을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할 일 다 하고 나서는, 네, 이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로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순수함,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놀면서 그 시골에서 뛰어놀면서 그 느꼈던 그 순수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내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면은 소수민족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동남아에 고구려 후손이 있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거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헤럴드 경제 보면은 이 태국을 홍보하면서 고구려 백제 유민으로 알려진 라오족, 카니족, 몽족 등이 고산지대에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 친근감이 드는 관광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고구려 백제 유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면은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쓴 김인희 씨를 다뤘는데, 의복, 건국시나 언어가 비슷하다. 네, 이 중국의 이 마오족 뿌리는 고구려인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 20만 명의 고구려 유민이 당나라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이 또다시 뭉쳐가지고 저항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들은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이 마요족, 네, 마오족, 네,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돼서 주변의 여러 민족과 결합해 형성된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남부에 한 800만 명,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 200만 명이 거주하는 이 мя오족, 네, мя오족의 뿌리가 고구려 유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의복이라든지 또는 이 문화에서 아주 유사성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주장의 뒷받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대선하는 고구려 백제 유민, 이 헤럴드 경제에서도 이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얼굴도 좀 약간 비슷하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소수민족 마을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은 얼굴도 참 한국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눈 내리고 추운 땅에서 누런색, 파란색 두 개의 강을 건너서 왔지. 이런 글도 남기고 머나먼 북쪽에서 왔다네. 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이 저서를 쓴 이 작가를 소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태국 북부의 라오족은 한국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바이콜호 인근 코리족은 자신들이 한국의 뿌리라고 믿는다. 우리의 모습을 빼닮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위태로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디아스포라라는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뭐 이제 그 중에는 진짜 이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악용하거나 또 서로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잡아내야 하는, 그래서 아주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이 정신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MBC 한글날 특집에서도 보면 한글 라우 마을로 가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한국어의 이 나라든지 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되며 의상이나 놀이, 전래, 민요 등이 우리와 흡사하다. 네, 흡사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조심스럽게 흡사한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이제 직감적으로 딱 마주하면은 이게 우리랑 같은 민족인가라는 것을 딱 이렇게 느껴오거든요. 그게 이제 저처럼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팍 느낍니다, 그냥. 네, 그냥 직관적으로 팍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라오와 한국어와 비슷하다,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 태국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씁니다. 나 밥 먹어요. 네, 나 밥 먹어요. 그러면은 나 어짜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고, 혹격조사인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에게를 이제 대격조사인 속격조사인 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방향조사인 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부분들과 또 이 어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새총놀이인데 이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이 새총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태국의 소수민족 라오족. 그래서 제가 이 아세안 지역에서도 이 소수민족들 중에 보면은 생김새도 유사하고 놀이하는 것도 유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당에서 결국에는 이 고구려 유민들을 끌고 가서 여기저기 흩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으로 봤을 때 이 민족들이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이 시대에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또는 이 디아스포라 정신을 가지고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감상주의나 온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측면이 되겠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 그리고 여기 보면 라오족 같은 경우에도 이 치유천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고대사를 탐구하다 보면은 또 한국적 가치, 한국의 문화, 전통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우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접 지원으로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영주권이나 국적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처럼 한동훈식으로 계속 그냥 외국인들 양쪽으로 받아들이는 데만 힘을 기울이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이 고구려 백제라든지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 유민의 흔적을 찾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